중국 이슈를 다루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 얘기부터 해서요. 중국도 경제 최근 흐름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오셨을 때 이미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로 갈등이 좀 높아진다. 네. 미중 정상 간에 화상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갔고요. 그러면서 긴장감이 꽤 높았다가 지금은 좀 다운됐습니다. 의미와 함께 향후에 또 좀 충돌이 있지 않나 우려도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펠로시 의장이 가자마자 지금 군사훈련 들어갔지 않습니까? 타이완을 지금 둘러싸고 완전 삥 둘러쌌대요. 네, 군사훈련하고 그쪽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전시 상태까지 지금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분위기를 가지고 일단은 왜 가느냐부터 제가 여러 지금 있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좀 많이 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시진핑 흔들기다. 시진핑을 흔들기 위한 거다. 이제 20차 당대에 두고 이제 타이완 해협을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고 리더십을 좀 흔들기 위한 건데 근데 분위기 봤을 때는 흔들기보다는 지금 중국 내 더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미국 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11월달 중간선거 지금 다 지금 패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이번에 방문함으로 통해서 이제 인권 이슈가 더 부각됨으로써 이제 중국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글로벌한 이슈를 더 부각. 그러니까 일단 미국 내 서열 의전 서열 3위가 갔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생각을 하고 더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을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는 저는 또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결국 이제 반도체계. 무슨 메시지일까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보셨지는 알겠지만 이번 TSMC 시장도 만났고 네. 핵심은 저는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반도체 칩4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통과시킨 이제 하원은 좀 얼마 안 남고 곧 통과되겠지만 반도체 육성 법안 그런 부분에 더 지금 좀 단속하는 의미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오기 전에 이번에 이제 대만 가서 대만에서도 핵심적인 이슈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던지고 확실히 이번에 우리가 가진 목적이 이제 글로벌 공방 복원 반도체 동맹에서 대만과 일본과 한국이 함께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심어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는 지금 분위기가 보면 거의 도배되어 있습니다. 매우 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간 지금 제 이슈를 계속 틈나는 대로 다루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꾸준히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1분기 중국 경제가 어려웠고요. 2분기는 사실 성장률이 쇼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좀 중국 경제가 바닥을 좀 찍은 것 같다는 시각들이 나온다면서요. 그 근거나 이야기는 어떤 것들? 제가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2분기는 이제 무너졌고요. 네. 0.4%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올해 한 3.5%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V자, U자 반등을 이제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가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인프라 투자적인 부분들이나 더 이상 도시 봉쇄는 과거와 같은 상하이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 보고 경제 성장을 가고 주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통제 가능 우리가 또 이슈를 다뤘긴 했지만 지금 큰 이슈 돼지고기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컨트롤한 범위할 수 있는 대로 있고 통화 재정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소비만 조금만 받쳐주고 그다음에 1분기
1분기에서 풀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나타나면 아마도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 JP모건 체이스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자산 포지션을 좀 늘리고 있는 게 지금 팩트고 그런 기사를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반기 지금 뭐 국내에서 한은 같은 보고서를 보면 매우 좀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말한 V자, U자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식이나 혹은 뭐 자산 가치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중국 경제가 돌아 나온다,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는 근거는 이제 부양책을 그만큼 쓸 거잖아요. 네, 네. 부양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인프라라든지요, 소비나 이런 쪽이 많을 텐데 중국 기술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주를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인프라 네. 투자의 방향성이 네. 거의 60% 이상이 전부 다 이제 기술과 관련된 신형 부분, 인프라 이런 쪽. 또 예. 하나가 정보 인프라. 네. 아까 신형 인프라 이제 말이 들었거든요. 뭐 우리가 앞에서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5G가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망을 깔고 더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AI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형 인프라 부분들이 지방에서 이미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플러스해서 이제 정보 인프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보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교통, 국방과학, 정보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이제 기술주에 눈여겨보자는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뭐 상하이,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선전을 이야기할 때 일단 기술주 중심의 지수를 일단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상하이 커총반 지수, 그러니까 스타마켓 50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금 선전에 있는 차이넥스트 100 지수 같은 거, 뭐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 이런 지수들이 어쨌든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핵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조 설비 기반, 그다음에 마켓 성장성이 있는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좀 현대화된 과학적인 개념이 들어간 이 농업 쪽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관심을 지금 하고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신형 인프라 플러스 정보 인프라가 돌아가면서 하반기 경제를 강력하게 밀어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의 이제 기술주나 성장 산업 이야기하면서는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대만하고 지금 이번에 갔던 것도 그렇고 미국이 주도하는 것들도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상당히 견제하면서 중국은 입지가 줄어든 것도 같기도 하고, 그 말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많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 산업 좀 분석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때리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매우 긴박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점점점 중국의 이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온다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견제, 요번에 이제 펠로시 의장의 방문도 거기에 방점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 반도체 산업의 병목 기술, 이 중국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 지금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입니다. 네네. 예,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점유율인데 가장 낮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계속 지금 그 팔다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7나노 같은 경우도 지금 SMIC가 지금 이제 성공했다라고 외부에서는 보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SMIC는 아직까지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여러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이거 다 뜯어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EUV 공정이 아직까지 이제 도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수율이 좋지 않을 거고, 분명히 가격도 이제 비싸기 때문에 결국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반도체 굴기 혹은 이제 반도체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옛날 그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관점에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다, 투자 가치 높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인 것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번에 보셨다시피 진행될 거기 때문에 또 이 제재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최근에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이 자국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비도 지금 중국 수출 통제를 지금 검토하겠다 등등의 제재 조치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 반도체를 미중 간의 반도체는 결국은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다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좀 보실 필요해서 단기적인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설계, 제조, 뭐 후공정, 장비, 소재 이런 대장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중국 반도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조금은 금물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기술 장벽이 사실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 중국도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얘기하면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CATL이나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또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2차 전지 쪽에서의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면 드릴 얘기가 참 많은데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보셨을 겁니다. 네. 다 중국 기업들이죠. 지금 부동의 1위가 지금 CATL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내수 캐파가 워낙 크니까요. 지금. 네. 예.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도 지금 3위 정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2위를 하고 지금 나머지 SK온이나 삼성 SDI는 좀 3위권 받겠는데, 자, 그럼 이제 중국 2차 전지 시장 성장성이나 우리가 투자자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정부의 확고한 이게 산업적인 지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 방향성 자체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탄소 에너지는 가속화에 따라서 이런 특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겠죠. 물론 관련 응용 분야도 확대될 건데 그래서 이제 원가가 이제 하락이 될 거고 수요 급증될 거고요. 그다음에 응용 분야 확대 이런 측면에서 계속 중국의 이제 이런 2차 전지 부분에서 투자 관점은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튬 이온이라는 게 특히 일단 이 광물 자원이 중국이 또 매장이 많거든요. 세계 리튬 매장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지금 2025년도까지 지금 자동차 총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한 20% 이상 넘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 추이도 좀 보시고 수출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수출액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전년 대비 한 78.3%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초록색이 수출. 네, 그렇습니다. 네. 수출 거입니다. 그래서 밑에가 수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에 조금 생태계가 제가 볼 때는 구축이 이미 많이 되어 있다. 지역별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광동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 주광 삼각주가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상하이나 베이징 주변 같은 경우 R&D를 담당하고 그다음 이 매장 리튬 광산이 어디 있냐면 주로 스촨이라든지 칭하이라든지 티베트 이런 중소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래서 특히 차량용 배터리 중국 내에서 한 10대 기업을 봤는데 화면 조금 크게 키워주십시오. 여기서 안 보여서요. 우리가 이제 CATL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네, CATL 1등이죠. 네. 2등이 비아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소재지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은 주로 광동성 중심이라는 주변 지역에 몰려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죠?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비아디고요. 중국 내에 차량용 배터리 점유 시장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다 이제 우리가 상장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도 그냥 우리가 제가 10대기로 보여주지만 조금 더 연상작용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이름이나 ES의 장단점을 조금 더 아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량용 리튬 이온도 있고요. 좀 전자제품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질 게 저는 이제 CAT는 잘 아시니까 그다음에 3위 정대하고 있는 이 장수성에 있는 이 차량용 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라든지 그러니까 전반 이 소재를 갖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 ECA LB라는 회사를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회사인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뭐 솔리드 같은 회사는 예전에 한번 제가 종목 소개도 한번 해드린 것 같습니다. 6위에 지금 있는 회사죠. 생긴 지 별로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생긴 회사인데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보시고 또 다음에 기회 되시면 여기 기업 하나하나 또 종목을 또 한번 소개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핵심 산업들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네. 그와 달리 월가나 해외 자본들은 중국 증시, 중국 투자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뭔가요? 혹시 그 The Great Wall Street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못 들어봤습니다. 그레이트 월은 네. 만리장성이 그레이트 월이고요. 네. 월스트리트는 아실 거고. 네, 월가를 상징하는 합쳐진 말이 The Great Wall Street입니다. 그레이트 월 스트리트.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파이낸스 타임즈가 월스트리트가 중국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이죠. 이게 나온 신조어입니다. 예.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중국의 진심인 듯. 이런 뜻이네요. 예.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뭐 여러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락이나 월가의 대표형 금융기관들이 공산당 자본과 계속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작년에 은행업, 증권, 뭐 보험 이런 외국계 있는 금융기관들이 약 한 12,000개 정도 크고 작은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금융시장을 점차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은 훨씬 더 커져가고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재테크 자산운용 시장이 우리 원화로 한 5천조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 중국의 부유층, 중산층을 잡기 위한 여러 뭐 뱅가드나 크레스위스나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지금 본토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돈과 시장이 있는 곳은 뭐 투자가 되기 마련이고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돈은 국적도 없고 그죠? 자본주의에서는 대통령도 만들다는 게 그게 서방 자본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관점을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가장 취약한 게 개방을 하지만 완전 개방이 아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이 가장 취약한 게 금융입니다. 자본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회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중국 투자를 좀 본다라면 첫 번째가 지금 중국 이야기를 항상 거버넌스의 불확실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대에 끝나고 3년이 확정되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버넌스의 불확실성도 저는 자본의 파워를 못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결국 공산당의 가장 리더십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불확실성도 자본 파워를 못 이긴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 중요한 섹터군을 보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산업 생태계 재편에 빨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제조 중심으로 중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팽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버릴 수밖에 없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중국 주식도 지금 오랜 기간 다뤘지만 중국 주가에 대한 관심을 특히 가지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술주 중심의 이 테크 지수들 같은 경우도 유심히 살펴보는 이게 좀 습관화되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 자본시장, 중국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차이나 TV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의미하고요. 또 중국의 주요 핵심 산업들을 좀 리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